안녕하세요. 인간중심 상담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안에 물감 있다? 욕심 없어 한두 가지. 물, 햇빛, 공기, 흙, 욕심 없이 서너 가지. 꽃 피고 열매 열리는 저 착한 나무 안에 홍성란의 물감 중에서 예. 인간중심 상담을 살펴보면서 나의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적인 자신 간의 차이는 얼마나 느끼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성숙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질문은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들어줄 때 진심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들어줄 때 가장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은요. 1930년에서 1940년대 칼 로저스의 근거에서 발전된 상담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이 우리 본능의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죠. 우리에게 쾌락이 있다. 본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이다. 어떤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이미 본능 속에서 결정되어서 본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은 로저스는요. 상담자가 진단하고 해석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지나치게 단순화했어요. 인간은 얼마나 오묘합니까?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몰라요. 근데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개 실험하고 쥐 실험하고 고양이 실험하듯이 실험해서 강화시키고 소거하고 변별하고 동일시해서 사람을 바꾼다고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이것을 학습해서 바꾼다는 그 뜻인데 너무 단순화시킨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이론을 대체할 이론으로 인본주의 기반을 둔 인본주의는 비지시적 인간주의 상담이에요. 비지시적 지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은요. 정신분석 상담이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고 있다면 어린 시절에 그래서 무의식된 억압된 무의식이 우리를 희생자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는요. 인간의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체로 보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저스는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선천성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everybody 누구나 다 우리는 이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선천성 경향성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우리가 상담자가 이게 터치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은요. 프로이드 이후에 현대 상담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상담이에요. 그래서 교육, 산업체, 종교와 문화, 철학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니다 로저스 상담센터 하면 아 여기 인간중심 상담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인간중심 상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모든 상담의 기본은요. 인간중심 상담 기법이에요. 인간중심 상담에서 뭘 중요시하는지 아세요? 진실하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비지시적이냐, 무주권적 긍정적 존중을 하느냐. 이거는요. 모든 상담자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칼 로저스는요. 정신분석 행동주의 이론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반을 둔 비지시적인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자기 안에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허용적이고 비간섭적이며 공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담자가 왔을 때 다 허용해 주라는 거죠. 집에서는 간섭하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상담자는 허용해 줘 보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아버려요. 공감해주면 그들이 바뀐다 이라는 거예요. 인상 참 좋네요. 로저스 그쵸? 그래서 인간관을 보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요. 책임을 수용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지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격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신과 세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평가를 내면화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이게 내면화돼서 사람이 성격이 발달되는 거고요. 조건적 가치를 부여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있을 때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다 오냐 어쩌쭈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판단하고 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용할 때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사람이 가만 놔두지를 못하잖아요. 왜? 내 자식한테 왜 안 돼요? 왜? 욕심 때문에 안 되죠. 그쵸? 어떤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죠. 그래서 성격의 주요 개념,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의 주요 개념은 뭐냐면 사람은요 유기체고요. 자기와 현상학적 장이 있는데 자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성격 구조의 중심이 내 자기인데 내가 갖고 있는 지속적인 나에 대한 인식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성격 구조 볼 때. 현상학적 장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현상학적 장이라는 거죠. 유기체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근데 현상학적 장은 지금 지각하고 경험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유기체인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을 충분히 개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심리적 문제의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 사이의 불일치.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와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의 이 간극, 이 불일치와요. 이 불일치가 있을 때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위협 또는 불안의 경험과 이에 대한 방어의 실패. 불안해요. 이거 방어했어요. 근데 방어가 실패했어요. 방어 기제도 있잖아요. 막 거짓말 시켰어요. 이거 합리화 시켰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들켜버렸어요. 이때 심리적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의식 및 이에 따른 자기 개념의 분기. 어떤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물이고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경험에 대한 자기 개념이 분기될 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괴리된 행동의 출현. 어떤 행동에 괴리가 나타날 때 행동에 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내 이상은 교수야. 내 현실은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럼 이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 괴리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담의 목표를 볼게요. 내담자의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개념, 나라는 사람의 자기 개념과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어떤 경험하고 있는 거 이것을 분리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강점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강점은 있고 장점은 있어요. 근데 우울해서 오고 무기력해서 온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장점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 개를 얘기 못해요. 두 개를 못해요. 우리요 10분 안에 쓰라고 해도 50개 100개 쓰잖아요. 못 씁니다. 없다고 그래요. 장점과 강점. 그래서 이 잠재력을 계속해서 터치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 성향으로 터치해 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면요 자아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은요 진솔해하는. 상담자의 가장 중요해. 이 사람의 핵심 이론 이거예요. 진솔해냐. 상담자가 진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엠파시죠. 공감해 줄 수 있느냐. 공감이라는 거 뭐예요? 내 존재를 비우고 그 사람의 존재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공감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게 뭐예요? 무조건 우쭈쭈쭈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시하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라. 그래서 사실은 내담자들이 오면요,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막 이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합니다. 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선입견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거짓말을 시키든 합리화를 시키든 뭐든 있는 그대로 저는 듣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거짓말 시켰을 거거든요. 그리고 진솔함을 가지고 공감해 주다 보면 언젠간 그 거풀을 벗게 되거든요. 그거 자신도 내담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과정에 보면요, 상담 초기에는요, 상담 관계를 형성하겠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요, 내담자의 통찰을 증가하고 성격을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중기로 가면서 내담자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죠. 있는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요, 건설적인 태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중기에는 내담자를 통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지각, 이 사람에게 맞는 지각적. 그래서 이런 수업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해요. 알아야 지각을 하고 통찰을 하죠. 마지막으로 종결에 가면요, 내담자는 현실을 왜곡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인지적인 개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왜곡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거든요. 상담 사례 보면요, 시험을 잘 치지 못한 여학생의 사례, 상담자 반응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책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공헌점은 뭐냐? 기법을 중심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법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어떤 기법을 중요시했는데 이 공헌점은요, 상담 관계의 관계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기법, 어떤 쩍적인 이론보다도 관계성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라, 배려해라, 이해를 강조했어요.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분야의 중요한 새 개척자예요. 그 다음에 비판점은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현상학, 지금 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이 현상학에 너무나 근거를 뒀다는 거죠. 인지적 요인을 무시했어요.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죠. 행동치료는 개념이 정확하잖아요. 또 정신분석은 어때요? 현상학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들, 이 마음에 억압하는 이런 기제들, 이런 억압된 또 지나온 환경 이런 걸 중요시했는데 이 인간 중심은 너무 현상하게 지나치게 근거를 뒀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here and now의 지금 그래서 굉장히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 네가 지금 뭘 경험했어? 네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